안녕하세요. 자,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교과서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 교과서가 우선은 예전에는 이렇게 그 뭐랄까 전체적인 걸 이렇게 포괄해서 했었는데 2015 교육과정 기반으로 한 교과서 그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큰 차이 지금 교과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지금도 이제 교과서 좀 진행하는데 한 두 번이면은 지금 현재 비상교육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권짜리를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권을 다 볼 수는 없고 한 두 번에 걸쳐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교과서 위주로 중복되는 거 한번 보면서 중복 많이 됐으면 그냥 제끼고 다른 걸 이제 보는데 이제 제가 뭘 볼 거냐 이제 주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나씩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보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중학교를 한번 보긴 봐야 되잖아요. 우선 중학교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나 이제 뭐 융합과정 교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서 있는 거면 지도서 같이 보고 내용 같이 보고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수업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 시간 나는 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뭐 빠지는 날도 있을 텐데 구독을 해야 구독을 해야 이제 알림이 뜨겠죠. 그래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좋고 교과서 보는 방법을 좀 이야기할 건데 주요 작품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어떤 관점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적 체험이면 미적 체험에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도판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도판 제시하면 그 도판 위주의 그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작품을 제시했을 텐데 이제 그 관점을 좀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주요 이제 기법이 강조되는 것들, 그래서 기법 같은 경우도 좀 볼 거다. 그래서 기법을 좀 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여기 추가되는 것은 이제 용어는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작품을 가져온 관점을 왜 가져왔는가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거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우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 중학교 1권입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입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좀 버벅대네요. 여기 보시면은 미적 체험이 있는데 아마 미적 체험 위주로 볼 거고 지금 감상 나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표현은 2권에 나오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적 체험도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관련된 작품들 이렇게 좀 볼 거고 감상은 다음 주 정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길면은 또 루즈해져 가지고 그렇게 볼 겁니다. 자, 우선 뭘 볼 거냐면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뭐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감으로 즐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감을 즐긴다는 것은 뭐 유아에서 주로 이제 유아교육 뭐 이런 데서 주로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감이다 하면은 어떤 작품들을 제시해야 되느냐, 뭐 소리도 듣고 말이죠. 여기 보시면 뭐 향기도 나고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뭐 김병호 작가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작가는 우선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인 포물선 거울 미로라고는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재료 있고 거울과 같은 반사 표면을 주변과 관람자들을 투영해서 몰입감을 주는 설치 작품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봐서는 좀 그래요. 이제 시각으로 보는 시각을 좀 확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뭐 더 찾아볼 것도 뭐 요걸로만 봐도 되긴 하는데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의 융합 뭐 이제 교과 역량 나와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 이제 성취 수준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평가도 있겠고 평가가 뭐 이제 계속 중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성취 기준이잖아. 근데 요게 시험에 요번 교과서에는 요걸 유독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성취 기준을 자체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요거를 이제 목표로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요번 교과서 요거하고 다른 교과서는 사실 좀 자세히는 못 봤어요. 자세히 못 봤는데 요 교과서는 우선은 그래요. 이게
목표가 따로 있고 요거 성취 기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은 요런 거 맞아요. 성취 수준은 ABC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상중하식으로 성취 수준을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요게 지금 주안점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요 작품을 봤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는 뒤에서 좀 보겠지만은 이제 교과서에서 요거는 교과서에서 좀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정글 트로피컬이라고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인데, 미디어 아트 기업인 디스트릭트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뮤지움을 전시했는데 요런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오죠. 미디어 아트가 전통 예술과 다른 점 요거를 체크하시고, 이제 미술과 다른 점은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딱히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이 어둡게 보이지? 조명을 좀 큰 걸 사야겠다. 예. 아니 요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꿨는데, 이게 뽀샵을 하면 이게 딴 사람이 돼버려 가지고 그냥 제가 맨 얼굴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전시된 작품 관람객이 참여에 주도적으로 이제 변주를 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관객의 상호작용이라면 이제 인터랙티브의 개념이 있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 또 다른 작품은 이제 구름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해변, 빛을 머금은 구름을 통해 끝없이 펼쳐진 신비로운 해변을 모습인데 진짜 멋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저도 이걸 많이 좀 가봤어요. 체험을 해봤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게 요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인상주의 작품을 그렇게 요 전시를 한 걸 체험을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인, 아까 요 작품이죠. 하인 포물선 거울미로, 이게 어떤 개념까지 가야 되냐면, 거울과 같은 반사 표면 요거가 이제 없잖아. 이거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있으면 여기 캡처해 가지고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캡처 가능하겠죠? 캡처해 가지고. 근데 제가 있잖아, 이걸 왜 보냐면은 제가 교과서 수업을 원래 유튜브로 했었는데, 쫙 보니까 굳이 이거는 정규 수업으로 깔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려면, 미리 이제는 이제 문제풀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교과서를 꼭 봐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 나왔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중요한 걸 캡처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왕 할 거, 뭐랄까, 그냥 같이 한번 보는 식으로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도 될 겸. 자, 거울과 같은 반사표면의 주변의 관람자를 비추어 몰입감을 선사하는 설치 작품인데, 자, 우선은 여기가 이제 설치 작품이네요. 관람자가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관람자가 작품과 상호작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의 인터랙티브 조각품과 설치물, 70년대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전통을 결합을 했다라는 것도 이게 또 의미가 좀 있죠. 그러면 작가는 반사표면을 몰입형 요소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눈부신 설치물을 만드는데, 그의 작품은 예술과 건축, 그 다음에 기술을 연결해가지고 종종 테스트, 사운드 및 여분의 3차원 형태의 특징으로 예술 환경, 그 다음에 관객 사이에 그 구분이 모호하게 한다. 자, 요것도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체크하고, 우리가 이제 실감형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그 ICT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가지고 실제 유사한 경험을 그러니까 실제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 요것만 알면 되겠네. 그러니까 실감형 콘텐츠, 요건 비워놓을 수 있어요.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도서를 좀 다시 돌아가서, 하이나 포물선 작품이, 우리가 이제 요 작품을 아까 요거서 봤는데, 다시 자, 이 작품은 이제 미니멀과 개념미술. 이제 개념미술은 상호작용이나 어떤 의미론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거울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재료, 그리고 물성이라는 어떤 그 개체의 동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요인들이 그 미니멀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뭐 우리나라 작가는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뭐 미각, 맛있는 미술, 요거 아까 실감형 콘텐츠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자, 자연을 만나다. 자연에 관련된 뭐 대지미술밖에 더 있겠나. 근데 이제 대지미술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이 제시됐는가. 포퍼. 자, 포퍼. 자, 마음이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했네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한 공공예술 설치 작품이다. 그래서 작가는 실물보다 큰 조각으로 인간과 자연의 세계, 그 크리스토, 뭐 이 잘 알고 있죠. 대지미술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드루리, 스리랑카 갈대의 심장.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요 작품이 좀 특이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작품에 대해서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지도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실감형 콘텐츠 여기 지도서에서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ICT를 기반으로 감각과 인지를 자극해가지고 실제 유사한 경험, 요거 뭐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지도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락문화, 방송국, 교육, 뭐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설명하는데, 실감형 콘텐츠는 이제 플레이에서 보거나 뭐 단반향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런 것도 예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크 보이스, 뭐 이제 카메라 이용한 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 땀샘, 잭스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관찰법, 자기평가, 뭐 동료평가, 실기평가 한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자, 이런 거. 아까 봤던 거죠? 요거 아까 봤던 거. 요 작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작품을 볼 겁니다. 자, 포퍼 마음. 자, 사람의 형상을 거대하게 확대한 조각으로 공공예술 설치.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상호 연결, 즉 자연세계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주제적인 거 물어볼 수 있죠. 관람자가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치를 했다. 자, 요거 체크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 이 관람자 입장에서 직접 들어가거나 이런 요소로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드루리 갈대의 심장, 요게 이제 특이점이 있는 작품이에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장의 구조, 순환 체계를 적용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화물이 유동적으로 흐르도록 해가지고 예술 작품이면서 다양한 생태 그 다양성에 유지되는 공간으로 제작했는데, 영국의 환경예술가인 작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제한된 공간의 영역, 뭐 아무래도 대지미술은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난 건 맞죠. 자연을 전시관 혹은 작품 활동 무대로 삼는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자, 작품의 재료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재료가 아니다. 재료적인 측면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골즈워디 같은 경우는 초록에서 노랑잎으로, 요거 특이점이 있죠. 이거 잘 나오는 작가예요. 골즈워디는 조각가이자 환경운동가래요. 그래서 그는 작품을 만들 때 자연의 직접 소재를 찾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 자연에서 직접 소재를 찾는데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배열해요. 자연적인 배열을 새롭게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환경과 그 장소에 어우러진 작품, 나뭇잎, 돌 이런 걸 사용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변형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되고 소멸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작 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속의 시각문화, 기류의 시각문화, 뭐가 있는가? 슈퍼그래픽, 그다음 환경조각, 그 스트릿 퍼니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개념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 낼 것 같진 않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뭐 요거는 뭐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야? 뭐 요거는 촬영하는 기법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쇼트 폼이라는 게 우리가 유튜브 보면 쇼트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다. 요것도 개념이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바타로 이제 소통하기. 이게 갈수록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가상의 인물을 제시하는 것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이제 다문화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죠. 자, 물감에서 살색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살색이 다 다르죠. 살색이 다 다르니까 여러 인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컬러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인종의 차이, 뭐 출생 연도별 세대 구분,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식의 차이, 뭐 이런 거, 세대 차이, 요거 가지고 문제 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차이를 담은 작품들.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케이브,
사운드 의상 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작품이 됐는데, 사운드 의상은 그것을 입는 사람을 완전히 위장시킨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위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종, 성별, 계급 등의 편견 없이 관객들과 작품으로 소통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그 다음에 뭐, 자기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선입관을 이제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아나추이, 그래서 지구의 피부 해가지고 요렇게 부분 확대하니까 이렇게 캔 뚜껑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구의 피부, 그래서 술병 금속 뚜껑을 납작하게 만들고 엮어가지고 마치 아프리카 특유의 직물처럼 보이도록 실제로 그렇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카펫을 만들었어요. 술병 뚜껑은 식민지 시대 반강제, 요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습되었던 주류를 상기시키고 아프리카의 문화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서구 문화의 영향. 김수자 선생님 작품 나와 있고, 뭐 프로젝트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도서에서는 뭐 작품의 설명 때문에 보는 거니까, 자, 시각문화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보고 지나갔죠. 근데 여기 아마 개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슈퍼그래픽, 요거 개념 한번 보고 가죠. 슈퍼 크다 그래픽 그림의 합성으로 큰 규모의 벽화,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개념이죠. 슈퍼그래픽은 단순히 큰 그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벗어나 아파트, 공장, 학교 등의 건물 외벽의 작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슈퍼그래픽은 환경벽화, 공동체 벽화, 예술벽화, 선전벽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요것도 좋네. 그러니까 환경벽화, 공동체 벽화, 예술벽화, 선전 벽화 네 가지 구분. 자, 스트리트 퍼니처는 쉽게 거리의 가구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설치물을 말하고 과거의 정류장, 가로등, 우체통 등의 여러 표지의 시설물을 도시 미관이나 보행자의 편의와 상관없이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그 시설물을 도시 미학적인 관점에서 심미적으로 디자인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5개 광고, 공공미술. 뭐 그건 됐고, 이모티콘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피,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보와 그림, 인포그래픽은 이제 정보를 이제 도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그램 자체가 여기 포함되고, 이걸 시각화해가지고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즉 데이터를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요게 이제 개념이겠네요. 인포그래피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적합한 차트, 이미지, 레이아웃, 컬러 등을 고려해야 된다. 오케이, 거기. 랜드마크, 그 다음에 픽토그램 됐고. 자, 메타버스의 플랫폼 웹인데, 저는 메타버스를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술 수업에서 활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나오는데, 메타버스는 현실의 바탕을 둔 모습을 3D 기술을 가상세계를 구현해냈다.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 가상 환경인데, 최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가상현실 기술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비대면 관람 방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의 세계, 내가 여기 있지만은 다른 공간에서 가상의 그 3D 가상 공간에 나의 아바타를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업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 이러는 내용이죠. 요거 봤을 때 다스,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요 작품이죠. 요 작품인데, 브라질 출신의 사진예술가인 안젤리카 다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휴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여 다양한 인종의 피부톤을 기록했다. 그럼 이게 목적이 뭐냐면 다양한 그 인종의 피부톤을 기록했다는 거고, 각 사진의 코 부분에 추출한 색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을 세계적인 색채 연구 P사의 색채 코드표를 찾아내서 사진 하단에 해당 색채 코드를, 그러니까 사진 하단에다가 그 색채 코드를 찾아서 기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현재 진행형이래요. 전 세계 20개 국가 36개 도시에서 4,000명 이상의 자원자가 참가를 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살색이 200여 개에 가까운 색채 코드가 기록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요 작품 봤죠? 요 작품들, 요 작품 설명 좀 볼게요. 케이브 사운드 의상인데,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대예술가 케이브는 시카고 미술연구소의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의 사운드 의상은 착용자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한다. 여기서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은폐한대요. 그래서 착용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능. 아프리카계의 미국인이자 성소수자이기도 한 자
작가는 가문하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으로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겠어요. 작가는 1991년 LA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집단 구타한 사건을 보고 이 의상을 구상했대요. 그래서 작가는 인종별, 성별, 계급, 종교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동등한 위치에 소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나치 작가는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이고, 그는 재활용센터에서 구한 다량의 술병 뚜껑을 이제 구리끈으로 엮어 타피스트리와 같은 형태로 변형시킨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버려진 물건처럼 소박한 재료를 재활용해서 거대한 규모의 화려한 시각 효과를 자아내는 그의 작품은 물건을 이제 소비한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형성된 집단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미학적 실천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미술로 융합되는 세상인데, 그 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는데, 자, 코브라는 사람이 이런 작품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란하고 추상 작품가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무엇과 융합됐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배양 접시 위에 철사로 그림을 그려 화려한 색과 추상 형태로 세균을 증식시킨 미생물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가 그 지도서 보면서 한번 보죠. 미술과 과학의 인공지능의 만남, 요런 작품들, 요런 작품들. 사일로랩 한국이네요. 풍화. 자, 에이다는 작품을 어떻게 제작할까? 에이다는 딥러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인공지능 방식인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주어진 입력과 스타일에 따라 예술적인 작품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에이다는 인간 예술가와 함께 작업하거나 독립적으로 작품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채우라는 뭐 자주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음악과 미술과 음악과의 공연과의 만남, 이런 게 있고, 문학, 이 호퍼가 나오네요. 자, 요런 빛 혹은 그림자, 요런 작품들. 이 호퍼가 이제 예술 그 문학적 개념의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했다. 그래서 세안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김환기 작품도 그러네요. 김환기 작품도 김광섭의 시 저녁의 마지막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래서 먹새에 가까운 짙은 푸른색의 작은 점들을 화면 전체에 찍어내어 신비로운 우주 공간감을 나타냈다. 수학과의 만남, 이거는 뭐 똑같아요. 이거는 테셀레이션이 나오죠. 테셀레이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테셀레이션이란 모양들이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어놓아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을 말하는데, 테셀레이션은 고대 궁전이나 마루, 벽, 천장 등에 새겨진 문양,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왔고, 애셔가 대표적인 작가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브로노이가 만든 브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용어적인 문제니까 나올 수 있겠죠.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가장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평면은 수직 이등분선에 의해서 여러 개의 다각형으로 분할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브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 명칭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쵸? 그걸 응용해서 작품 만들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도서 좀 볼게요. 자, 이 작품 나왔었고, 여기 박테리아 줄기. 페닐코버는 미국 미생물학회의 제1회 미생물 아트 경연대회에서 세균 유전학자 버크만과 동동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들의 작품은 추상 표현 작품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증식을 표현된 미생물 아트. 그쵸? 그래서 작가는 영감이 떠오르면 세균을 고르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배양 접시는 캠퍼스이고, 살균 철사는 이제 붓이 됐죠. 그래서 며칠 만에 세균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증식해서 화려한 색과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인대요. 그 사일로랩 풍화. 자, 사일로랩은 이제 미디어 공학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두 작가가 함께 활동했는데, 인터랙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일로랩은 전통 풍동의 그 수직적인 움직임을 공학적 기술로 구현해서 하늘에 날아오는 듯한 형태를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제 착시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키네틱은 다 알 것이고. 자, 요 작품이 참 유명합니다. 자, 에두아르도 칵은 그 미술의 생명과학을 접목한 작가인데, 그는 유전공학을 미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해가지고 바이오 아트,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요것도 바이오 아트에 들어가요. 요것도 미생물 아트라고
우선 체크를 해놨는데 크게 보면 바이오아트다. 그래가지고 한 바이오아트의 한 분과로 트랜스제닉 아트, 그래서 유전자 변형 미술인데 요것도 용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나팔꽃의 일종인 세포와 작가 자신의 혈액에서 출출한 DNA를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식물을 이제 이 꽃의 자신의 이름 에드와 꽃의 이름인 피투니아를 합쳐가지고 에두니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 혈액에서 추출한 DNA가 이렇게 퍼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이 작품들을 봤었거든요. 교과서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면 호퍼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 호퍼는 1942년에 캠퍼스에 유화로 그린 이 작품은 늦은 밤 시내의 한 식당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사람 작품은 참 할 얘기가 많죠, 사실은. 미사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건 뭐냐면, 식당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빛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시의 거리 풍경을 비추고 있는데, 호퍼는 현대인의 경우는 요거는 비슷하죠. 현대인이 걷는 궁중 속의 고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고, 도시와 고독, 빛과 어둠의 특유의 고요하고 적막한 화풍으로 그려낸 이후 앤드루 와이어스와 뭐 로스코 뭐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김한기 구성주의 계열의 추상 미술을 국내에 도입한 초기 모더니스트고, 이제 작품에 어디에서 그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인데, 시인의 이제 김광섭의 그 시 저녁에 라는 마지막 구절을 인용했다. 아까 봤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 작품 화면 전체에 먹색 가까운 짙은 푸른색의 작은 점들을 찍어가지고 완성했고, 무심코 찍은 점의 크기와 색채의 농담의 번짐의 차이로 인해 마치 별빛이 부유하는 밤하늘 풍경 같다. 아까 뭐 교과서에 나온 것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거 서정주의 시 학예 노래의 영감을 받아서 그랬다. 자, 감상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상부터 표현까지 갈 수 있을라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 원본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중간에 필요 없는 걸 좀 제외시키고 하려다가도 뭐 그냥 이게 원본을 본다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감상부터 표현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해서 감상이 좀 많으면, 그러니까 감상 그렇게 생각보다 볼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짬을 내서 하는 거고, 근데 교과서는 저도 봐야 되니까 보는데, 이제 같이 보는데 의의가 있고, 이제 교과서 보다가 이제 요런 제가 지금 주로 보는 게 이제 작가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그게 나오니까 교과서를 보는 거 이제 그거 위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거는 여기서 캡처해가지고 내용만 좀 첨부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만 있어도,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최대한 뭐 월요일날 제가 최대한 요거 좀 찍는 걸로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과서 안 하면 용어 사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 다 끝낸다, 뭐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제 좀 선별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 다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중에서도 융합 선택이나 진로 선택 보면 또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제가 좀 선택적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찝는 부분들이 많이 봤던 거고, 중요했던 것들 작가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매끄럽게, 다음 시간에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